자, 이제 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라고 했던 이 녀석을 반복문으로 좀 변경을 해보자고 했어요. 사실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이거 하나만 좀 남겨놓고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넣어줄까요? 게시물 테스트 데이터가 생성되었습니다. 문구 하나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써줄게요. 반복문 하나 써주고요. 제가 10개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딱 고정시켜 놓은 개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10번 반복하는 반복문 일단 적어준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 결국엔 이거거든요. 반복문 안에서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얘랑 얘가 동일하게 10개가 그대로 똑같이 쓰여질 거니까 번호만 증가할 거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꾸기 위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좀 해볼게요. 스트링 타이틀 테스트 플러스 i 여기는 스트링 body 테스트 i. 근데 테스트라고 하지 말고 여긴 제목 내용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다가 저 녀석들을 활용하면 이제 반복문이 한번 반복될 때마다 제목 1, 내용 1, 그 다음 반복되면 제목 2, 내용 2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전이연산자 쓰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면 이 녀석을 증가시키는 로직을 이쪽으로 하나 빼주고 그냥 써도 될 거고요. 자,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가 생성되었습니다. 출력문과 함께 리스트를 보게 됐을 때 잘 들어가 있겠죠. 실제로 내용도 잘 정리가 되었나 디테일 같은 것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잘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개념적인 부분들, 기초 문법적인 것들을 충분히 배웠고 색달에 오는 과정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응용을 해서 사용한다는 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개의 게시물 생성하는 것도 완료를 했고 이번에는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는, 이 기능들은 CRUD 기능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 코드에서 기능들은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메인 메서드 안에 있어요. 근데 제가 거듭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은 자바 내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진짜 실행 목적이에요.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F11이나 컨트롤 F11을 눌렀을 때 실행되게끔 해주는, 이 코드를 실행해서 결과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얘가 본인의 역할도 당연히 하고는 있지만 이 역할에 플러스로 하고 있는 게 모든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좋지 못한 일입니다. 실행하기 위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전원을 켜기 위해서 존재하는 전원 버튼인데 이 전원 버튼 안에다가 볼륨 조절, 채널 조절 같은 기능들까지 다 넣어놓은 거예요. 생각보다 좋지 못한 일이거든요, 이거. 많이 안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는 가면 안 돼요. 물론 나중에는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웹 개발의 요즘에 가장 핫한 녀석인데, 그 녀석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메인 메서드를 쓰긴 쓰지만 역할은 동일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얘한테 뭔가를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얘를 좀 변경시킬 거예요. 이 상태를 빼버릴 겁니다. 메인 메서드는 진짜 이것만 할 수 있게 남겨놓을 거고요. 딱 버튼 한번 눌러서 내가 원하는 그냥 이 프로그램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 누를 거고,
실제로 기능을 가지게 되는 모든 기능을 가질 클래스를 분리할 겁니다.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 녀석한테 기능들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과정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름은 앱 정도로 지어줄게요. 얘는 이제 메인 클래스랑 같은 위치에 위치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얘한테 메인에 있는 이 전부를 잘라내기 위해서 가져올 거예요. 진짜 전부를 다 가져왔어요. 메인에서 여기가 비어있죠, 이제 메인 클래스가. 근데 진짜로 얘는 비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메인 메서드 다시 만들어 놓고 제가 new app 객체 하나 만들어서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겠다라고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단발성 실행이죠. 이 객체는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 근데 단발성으로 메서드 하나만 호출할 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이 앱이 가지고 있는 방금 다 가져왔기 때문에 메인 클래스에 있던 거 그대로 온 거거든요. 자, 이 녀석에서 이 메인 메서드를 run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인자 뺄 거고요. 매개 변수. 그리고 얘는 더 이상 스태틱일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앱 객체 만들어서 호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도 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 run이라고 하는 애가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스태틱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왜냐면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이라서 저 녀석도 스태틱이 붙었던 거니까 지금 변화를 조금씩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녀석들도 더 이상 스태틱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초기화를 하는 이 과정도 스태틱 블럭으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자 가지고 해도 될 거고, 생성자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은 얘네들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안 붙어 있죠. 앞에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아예 없어요. 생성자도 마찬가지고. 메서드는 있어요. 이 안에 로직 쭉 있고 이 녀석도 프라이빗이 붙어 있는데 변수나 생성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메인이 뭐라고 안 하죠.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앱이라고 하는 이 생성자에다가 제가 프라이빗을 달면요, 메인이 더 이상 앱 객체를 못 만들어요. 왜? 안 보일 거니까. 이 생성자는 이 클래스 내에서만 쓸 거다라고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니까. 사실상 얘는 퍼블릭이 있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이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밖에서, 외부에서 이 녀석 객체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 이 생성자를 봐야 돼요. 그래서 퍼블릭이 붙는 게 맞는데 얘는 뭐라고 안 하잖아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같은 패키지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퍼블릭이 붙지 않아도 뭐라고 안 하는 이유가 같은 패키지 내에 있어서예요. 대신에 프라이빗이 붙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의미적으로는 퍼블릭이 붙는 게 맞으니까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녀석들도 붙어야 될까요? 얘네도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서 뭔가 메인에서도 뭐라고 안 하고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안 하는 이유가, 얘는 좀 달라요. 메인에서 저 변수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new 앱을 하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 last article id라는 변수를 쓸 거야 라고 불러다 놓고 뭔가를 쓴다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한다면 지금 얘 뭐라고 안 하죠. 그 이유는 이제는 방금 전에 얘기한 거랑 동일한 거예요. 같은 패키지 내에 있으니까 퍼블릭이 없어도 볼 수는 있다. 대신에 프라이빗이 붙으면 못 볼 거니까 프라이빗은 붙이지 마 라는 상태가 된 건데, 이 녀석들은 따지고 보면 이 두 변수는 해당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쓰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프라이빗을 붙이자라고 했어요. 꼭 퍼블릭이 붙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면 프라이빗으로 처리하자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써야지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생성자 했고, 시작했고, 얘 실행하고, 이런 상황들 쭉 있을 때, 자, 다 바꾸지는 않을 건데, 의미적으로만 좀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articles,
이거 지금 뭔가 생략되어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죠? 우리가 배웠던 개념. 자, articles라는 녀석은 지금 현재 앱 클래스의 전역 변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서드의 안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 얘가 이 변수를 불러내는 이 방식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어요. this. 원래 전역 변수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략이 가능했던 이유는 얘가 없으면 애초에 저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클래스 변수나 인스턴스 변수가 공존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this를 생략하고 안 하고에 따라 다른 값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this를 생략하면 무조건 인스턴스 변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다 붙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 웬만하면은 this를 생략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다 붙이려면 좀 많이 귀찮으니까 붙이진 않을 겁니다. 근데 개념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이 this라고 하는 게 지금 붙어 있다, 생략되어 있다라는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좀 분리를 할 거고요. 사실 뭐 분리하는 과정이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이 해당 클래스 말고는 사용하는 데가 없으니까 프라이빗이 붙어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던 메인 메서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능들을 앱 클래스로 이전하는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자로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 워딩 중에 하나인데, 리팩토링의 일부예요. 이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혹은 코드의 최적화를 진행하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쪼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리팩토링이라는 걸 하는 이유 자체가 코드의 최적화를 위해서 구조를 변경하는 게 리팩토링이에요. 자, 근데 이 리팩토링은 왜 필요할까요? 왜 해야만 할까요? 이거는 경력이 뭐 1년이든 10년이든 신입이든 이런 거랑 중요하지 않게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다 보면 무조건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왜 그럴까요? 일단 리팩토링이라는 걸 하는 이유 자체는 이것 때문이거든요. 코드의 최적화. 최적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코드가 실행되는 데 있어 간단하게만 압축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게 최적화입니다. 여러분들 최적화에 대한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특정 게임은 뭐 최적화가 잘 안 돼서 뭐 그 게임 사양에 비해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대표적인 게임들이 몇 개 있죠. 괜히 컴퓨터 고사양으로 맞춰야 되는 그런 것들. 최적화가 잘 안 되면 그런 거예요. 왜?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 효율은 메모리적인 효율도 있을 것이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픽이 이제 크다 보니까 그래픽 GUI 때문에, GUI는 다른 거고, 그래픽 때문에 이제 그래픽 카드에 대한 성능도 많이 요구를 할 것이고, 근데 얘네가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CPU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드웨어가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 그 게임 하려면 고사양 컴퓨터를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최적화가 잘 됐다면 그렇게까지 고사양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적화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게임적인 얘기였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웹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양적으로 그렇게 고사양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결국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화면을 띄우고 사이트를 돌아다니고 이런 게 전부니까, 웹은. 근데도 최적화를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요. 게임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안 벌어지겠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 네이버 주소를 쳐요. 엔터를 딱 쳐요. 그냥 깜빡하면서 이렇게 쪼독쪼독 하면서 뜨죠. 이 정도만 되면 사용자들이 아무런 불만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약간 좀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최적화가 너무 안 돼 있고 너무 잘못 만들었다 코드를 불필요한 연산이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린다 그러면 제가 이 주소를 치는 상황 속에서 엔터를 딱 치면 얘가 뜨기까지 시간이 몇 초씩 걸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빨리빨리가 중요합니까? 그죠? 답답한 거 잘 못 참아요. 워낙 빠른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네이버 페이지 하나 띄우려고 주소 치고 엔터 쳤는데 페이지가 다 뜨는 데까지 한 5초 걸린대요. 이게 5초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시간 같지만 되게 큽니다. 이거 그냥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면 제가 엔터를 치자마자 화면을 멈춰놓고 5초 뒤에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뜬다라는 거거든요. 대충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답답해서 싫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들 보고 우리 웹사이트 써주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누구도 쓰려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웹이라고 하는 건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누구나 와서 이 사이트에서 내가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내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회원들도 늘어날 것이고 회원이 없는 사이트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그 사용자들의 왔다 갔다 유동인구가 있어줘야 우리가 그 사이트를 통해서 뭔가라도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만들어낸 목적이 있을 건데 이걸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적화를 해야만 해요. 요즘에 인터넷이 상당히 빨라지는 세상이죠. 아주 빠릅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빠르니까 코드를 적당히만 만들어도 웹에서는 크게 무리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를 열심히 배워서 웹 개발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 10명 중에 9명은 SI 쪽으로 취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가 가장 수요가 많으니까. 물론 뭐 SI가 인식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뭐 난 SI 안 갈 거야 거기는 뭐 너무 인식이 안 좋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닙니다. 얘도 그냥 개발을 하는 직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직군이 나눠져 있을 뿐. 이렇게 가게 될 건데 이 SI는 또 최적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더 있어요. 특히나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하나 페이지를 새로 열죠. 자, SI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정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정부 사업, 공공기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뭐 시청이나 아니면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이 발주가 되면 이 SI 업체들이 나 이거 할게요 라고 이제 사업 기획서를 막 제출을 합니다. 그 중에서 뭐 가격이나 실제로 기능적인 부분이나 가장 우리랑 잘 맞는 사람들을 미팅을 통해 선별을 해서 그 회사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고객이 공무원분들이 우리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하고 요구사항 내가 원하는 걸 던져주면 우리는 그걸 보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게 SI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SI라고 하는 건데 자 공공기관이나 정부사업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행정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행정망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행정망에서 돌아갈 수 있는 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사이트를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군대에서 쓰는 인트라넷 같은 거. 인트라넷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한정적이죠.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네트워크 정해진 네트워크 안에서만 돌아갈 수 있게끔 사이트를 개발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사업을 많이 하니까 얘네들 걸 많이 하니까. 근데 진짜 아쉽게도요. 행정망은 일반적인 인터넷,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쓰는 일반 인터넷에 비해서 느립니다. 통신 속도가 한계가 있어요. 네트워크적으로 애초에 가지고 있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반적인 인터넷, 우리가 개발하는 환경은 사실 회사에서 개발을 할 거니까 회사는 일반 인터넷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인터넷에서는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뭐 바로바로 데이터도 나오고 뭐 오래 걸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만 들어가면 몇 초씩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이 느린 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발자가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하죠. 우리가 행정망 인터넷 속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인터넷 상황에서 전혀 느림을 못 느끼더라도 행정망에서 느리다라고 하면 인터넷 속도가 가지는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우리가 최적화를 통해서 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여기까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최적화를. 그리고 그 최적화를 해서 구조를 변경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통틀어서 리팩토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은 결국에는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리팩토링을 해요. 그리고 또 개발을 해요. 리팩토링을 또 합니다. 이게 경력이 부족해서 내가 한 번에 리팩토링 된 결과처럼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개발을 하다 보면요. 상황은 원래 계속 바뀌어요. 심지어 요구사항도 바뀝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A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A를 만들어 놨더니 갑자기 A가 싫다, B로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B로 바꿔줘야죠. 우리의 고객이 해달라는데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건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 거라 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나면 최적화를 한번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한 상태로 또 개발을 해요. 그러다 보면 또 변경해야 될 게 생겨요. 그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은 사실 이거의 무한 반복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이거는 웹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앱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발의 모든 종류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앱도 업데이트를 계속해야 사용자들이 불만이 없겠죠? 게임도 업데이트가 돼야지 사용자들이 불만이 없을 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죠. 결국에는 우리는 개발을 할 때 얘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의 가장 첫 단추인 이런 거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MVC라고 하는 것들, 이런 디자인 패턴 같은 것도 저런 최적화를 위해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라고 했죠. 제가 말을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란 얘기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되더라란 얘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자인 패턴 같은 것들을 이제 익혀야 되고,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MVC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그리고 이 MVC 구조에서 뻗어나오는, 파생되어 나온 디자인 패턴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얘기를 간단하게 좀 드려보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MVC라고 하는 이거를 전혀 지키지 않고 개발을 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이 MVC는 모델, 가로로 써드리는 게 낫겠죠? 모델, 그리고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객체고요. 그리고 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화면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제 우리 거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그 명령어가 뭔지 판단하고 누가 일을 할지 결정하는 정도, 녀석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밑에 있는 if 한 덩어리, if, else, if 그 한 덩어리를 의미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사용자가 의사표시를 이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로 하지 않을 거고, 화면에 있는 버튼을 누른다거나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주소를 친다거나 도메인을 입력한다거나 하는 이런 행위로 사용자가 의사표시를 해요. 그 의사표시를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이 받아서 지금 그럼 누가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일을 해야 되겠네, 아니면 제가 일을 해야 되겠네, 이런 걸 판단하고 그 해당하는 녀석한테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이 MVC 구조에서 이 컨트롤러는 이런 역할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컨트롤러와 서비스 그리고 DAO라고 하는 녀석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메모장으로 보여드리죠. 자, MVC에서 M은 모델이고, 정의를 좀 해드릴게요. V는 뷰고 C는 컨트롤러다. 근데 이제 모델과 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짠 이 프로그램에서는 절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왜냐면 웹 환경이 아니라서. 실질적인 웹 환경으로 구축한 게 아니라 순수한 자바 가지고만 한 거니까 얘네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논외로 치고, 이 컨트롤러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 안에는 컨트롤러, 서비스, DAO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DAO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아마 철자가 이게 맞을 겁니다.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녀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컨트롤러의 역할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용자가 나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요청을 보내면,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를 판단하고 누가 일을 해야 될지, 누가 지금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를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일도 하고요. 자, 근데 서비스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뭘 하냐? 얘는 기능을 처리합니다. 기능 처리. 컨트롤러가 사용자의 의사를 받아와서 누가 일을 해야 되겠네?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기능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면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부탁을 해요. 서비스한테. 그러면 서비스가 기능을 합니다. 근데 기능을 하는 와중에 이제 뭐 아까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뭔가 가져오거나 데이터를 넣어야 되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서비스가 DAO라는 녀석한테 부탁을 해요. 이거 데이터베이스 가서 데이터 좀 갖고 와봐. 혹은 데이터베이스 가서 이것 좀 데이터 좀 넣어줘. 그럼 얘가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뭔가 가져와야 될 게 있으면 가져와서 돌려줘요. 서비스한테. 그럼 서비스는 그 데이터를 받아와서 여기서 또 뭐 데이터를 재가공하거나 혹은 뭔가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여기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줘요. 컨트롤러한테 다시. 그럼 컨트롤러는 실질적인 기능 처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용자 의사만 받아와서 내가 일을 해야 되네? 근데 이거 데이터베이스 건드려야 돼? 그럼 서비스한테 말 걸고, 서비스가 DAO한테 말 걸고, DAO가 서비스한테 다시 돌려주고, 서비스가 컨트롤러한테 돌려주고, 그 돌려준 결과를 가지고 화면을 그려냅니다. 근데 그 화면을 얘가 그리냐? 아니요. 얘가 그립니다. 화면은 뷰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뷰한테 받아온 데이터나 이런 거를 넘겨줘요. 그럼 뷰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그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웹 화면을. 이게 MVC의 동작 방식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컨트롤러가 뷰한테 받아온 데이터를 넘긴다 그랬죠. 그 넘길 때 쓰는 객체가 모델입니다. 동작을 이런 식으로 하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다가 구글에다가 이제 뭐 MVC 패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뭘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틀린 말은 하진 않을 거라서 상관은 없지만 가장 이해하기 좋은 걸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봤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 요즘에 검색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사라졌나? 그게 그나마 좀 가장 기초를 이해할 때 편했던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서비스나 DAO 같은 명칭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가 나 이런 거 네이버 메인 페이지 띄워줘 라고 하면 우리가 www.naver.com이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는 거죠. 주소를 입력을 해요. 그럼 그거를 얘가 받는 겁니다. 컨트롤러가. 받아서 지금 여기서는 모델 자바 빈이라고 하는 이 녀석으로 바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안에 서비스랑 DAO가 또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 DB랑 또 통신을 할 거고요. 그 결과를 받아와서 여기서는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MVC의 동작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웹이라고 하는 환경을 구축해 놔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이걸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웹이 없으면 얘도 불가능하고 웹이 없으면 얘도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의미가 변질될 수 있어서 이렇게 웹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바 가지고 이제 웹 개발을 주로 많이 하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되게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자바를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16일간 공부를 하셨잖아요. 이 16일 동안 자바를 마스터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걸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바라고 하는 녀석이 뭐 0부터 시작해서 100, 10까지 있다라고 하면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 2에서 3 정도까지 배운 거예요. 진짜 아주 일부를 배운 거고 실제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뒤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기간적 한계도 있지만 요 정도를 알아야 뒤에 거를 또 웹이라고 하는 걸 배워 나가면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기초적인 녀석들을 많이 공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녹화를 잠깐 끄고 얘기를 할게요. 수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